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평생을 그 청량산에 가보면은 산세가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아주 바위가 대단한데 그 밑에 또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 인간극장인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예. 내지는 뭐 우리가 어디 또 보니까 시골에 보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뭐 평생을 일기를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어떻고 비가 내리고 흐리다 뭐 기상청에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또 내지는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다 불살라지는 거지만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본인한테는 그게 하나의 일상이고 즐거움인 거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좀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잡다하다. 그냥 이 잡다함을 다 버려버리고 에센스만, 엑기스만 딱 찍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엑기스를, 에센스를 딱 갖고 태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타고 나면서 처음부터 고수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수, 중수, 초자, 고수 이렇게 따지면은 뭐 한의사도 딱 졸업하자마자 초고수 한의사, 그러니까 한의학으로 따지면 명의가 태어날 때부터 명의로 태어날까요? 아, 예, 다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다녀오셔요. 그런 걸 겪으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는 결국은 이런 잡다함이 과정이다. 그 잡다함을 통해서 엑기스가, 에센스가 나오는 거다. 그럼 에센스를 알려면은 그때까지 미래에 가 있든가 미래까지 기다리든가 이래야 되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실력이라는 관점, 실력이 있다를 명의, 실력이 없는 초짜 한의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낫는다 환자 입장에서 초짜 한의사한테 가서 병을 치료하면은 못 고쳐요? 못 고친다는 건 아니겠죠? 예. 네. 그러면은 명의한테 가면 다 고쳐요?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뭐 다 선문답 같은 얘기 그게 다 핵심을 다 알고 얘기하셔. 그럼 이경혜 사모님이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논리적 근거를 대세요. 그러면은 그 명의한테 가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없애야 되냐? 예, 예. 다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 명의한테 가면. 그러니까 명의한테 가도 네. 죽을 사람은 죽는다. 네. 예, 그걸 다시 좀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요즘 코로나가 대세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아무리 의료가 실력이 뭐 약이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뭐하다?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게 몇 프로라고요? 확진자가 100명이 걸린다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도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몇 프로는 한 명은 죽는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 생각할 때는 다 열심히 사회적 거리도 잘 지키고 정부 말도 잘 듣고 의사 말도 잘 듣고 잘하면은 그 한 명도 안 죽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내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걔가 서울대 가.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100명 중에 몇 명? 한 명도 못 가잖아 솔직히. 그런 거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짜 때가 더 잘 꽂혀요.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한의대생일 때 원래는 한의대생들이 침을 못 놔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 저 완도, 노하도, 복일도 그런데 의료봉사 갔다니까. 좀 그거 가서 처음 침 나갔어요. 좀 외람되지만은 그거 가서 처음 부항해봤어. 그런데도 잘 났어요. 근데 신기했다니까. 왜 잘 났었을까? 처음이라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초짜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정성을 다해서. 맞 정성. 정자에 정자. 정밀하다, 세밀하다.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뭐예요? 잘못 놓으면 어떻게 돼? 그 당시에는 제가 침을 잘못 놓으면 병신되는 줄 알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침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정성껏. 또 달리 의미하면은 실력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정성이라도.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뭐요? 그 어르신의 말을 내가 설명해요. 그 어르신이 설명해. 에? 어르신이 아프면 예, 지금은 제가 설명해요. 제가 들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시죠. 예, 이제는 제가 왕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누구한테는 제가 뭐 해야 된다고? 초짜같이 열심히 들어주고 경청하고 만져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요? 제가 더 왕이야.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뭐예요? 교주노로 타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뭐예요?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지. 그래서 다 제 눈에 안경인 거고 결국은 그래서 서로 간에 뭐가 맞아야 돼요? 이 결국 균형이에요. 홍익학당에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창조 또는 우주는 결국은 어떻게 돼? 음과 양의 모순으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태극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이 60%면 음이 몇 프로? 40%. 양이 50%면 음이 몇 프로요? 50%.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은 쪼그라짐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음양의 뭐다? 조화다. 그게 균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아야지 50대 50이 해야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한쪽이 70이면은 뭐예요? 다른 한쪽은 얼마? 30. 그게 모순이 아니라고. 한쪽이 70으로 긴장이 돼 있으면은 나머지 반대편은 뭐예요? 30은 이완의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어떤 쪽에서는 그걸 모순된다 라고 하지만은 인체 파동을 위해서는 그것도 뭐예요? 다 균형이다. 밸런스다.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 치우침을 오작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남편이 너무 드세면은요 아내가 어때요? 예, 섬세하죠, 이죠? 둘 다 드세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 된다고. 예, 만나 싸우지. 예, 만날 싸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도 한가닥해. 우리 외할머니가 강산 김가에 시집 가가지고 딸만 둘 낳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고 소방 맞았잖아요. 소방 맞은 것도 아니지. 작은 할머니를 딱 드리니까 내가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그걸 이제 분가라는 거를 분년이라고 그러대. 소뚜껑 작은 건데 소뚜껑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딸 둘 데리고 이모랑 저희 어머니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광야로 나가서 하신 거야. 그러면은 요즘은 위자료라도 받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친정엄마가 예? 대단하세요.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친정엄마가 머릿속에 막 뜨네. 전 우리 외할머니가 떠올라 막 지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러면은 좀 표현이 오셨어요? 표현이 그 궁금한 게 우리 외할머니는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먹고 우리 이모랑 우리 엄마를 키웠을까? 이죠? 그런 핏줄이 피가 누구한테도 흐르고 있다고요? 저한테도 흐르고 있고 우리 어머니 이모한테도 흐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니가 또 제 같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남창기 원장 쓴 게 알겠죠? 예? 예.
그 고집불통. 예,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뭐 하겠죠? 티격태격 했겠죠?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보면은 진짜 뭐가 깨지고 깨져야지 끝장이 나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목회자 집안에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 이건 뭐 진짜 이 목사 맞나? 사모 맞나? 차라리 목사라도 때려치우고 저렇게 싸우시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머니가 입을 다물어. 한쪽 귀로 듣고 뭐요? 흘려요. 왜 그럴까? 그래봤자 50대 50이면 모르지만은 한쪽이 남편이 70이면 뭐요? 아내는 뭐 해야 된다고? 30이어야 된다고. 또 내지는 이제는 시집온 며느리도 있는데 그래봤자 뭐요? 누구 망신? 집안 망신이고 엎드려 누워서 침 뱉기니까 결국은 뭐요? 그렇게 50대 50 또는 70과 70인 사람이 만나도 100이고 100인 사람이 만나도 어떻게 돼요? 다시 한쪽이 100이 되면 한쪽은 뭐요? 0에 수렴해가지고 균형을 맞춘다. 그게 모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야지. 환자나 의사나 실력이 수준이 높이가 같아야지만이 또 어떻게 돼요? 공명도 되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차라리 환자가 어떤 상태? 백지 상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를 뭘로 만들면 된다고? 내가 0이야. 아무것도 몰라. 천치 백치야. 그러면은 상대가 초짜라도 뭐야? 초짜 의사라도 뭘로 생각하면 돼요? 초고수, 초명의로 생각하면 된다고. 누구 마음에? 내 마음인 거지. 또 상대가 예를 들면은요, 환자가 아주 잘났어. 똑똑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초고수 환자예요. 그러면은 남창기 원장이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초짜가 되면 돼. 처음 한의대생이 되어서 의료봉사 갔을 때, 또는 처음 한의사가 됐을 때, 또 처음 한의원 문 열었을 때, 개업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굳이 뭐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이거 내세울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항상 어떻게 돼요? 생동감 있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남창규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요? 잡다하게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 돼요? 저 자신을 또 어떻게 다듬어 가자. 모난돌은 뭐 하니까 두들겨 맞고 정이라도 맞아서 어떻게 돼? 둥글둥글하게. 결국 우리 몸이 어떻게 왜 아프냐? 모나기 때문에 그래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돌출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모난 부위를 다스리는 게 뭐다? 치료다. 그 튀어나온 게 뭐라고요? 제1통증이다. 그쪽으로 용을 쓰는 게 뭐라고요? 제1오작동이다. 그거의 해결책은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하게, 또 내지는 다른 부위를 더 모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둥글게, 조화를 이루게,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거다. 자, 주말이 날씨가 많이 춥고 스산하고 힘들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온기로서 또 이 대기실을 대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또 모실 테니까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요. 네, 감사합니다.